原因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さあ一体韓国国内で財閥がどんな役割を持っているのか、そこから解説いたしましょう。韓国には現在財閥と呼ばれるのが大体100以上ある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中でも10大財閥、党の財閥が大変大きな力を持っているんですね。それがこちらです。1位がサムスン、ヒュンダイ自動車、とかですね、LG とかロッテとか、こう聞いた名前大変多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とりわけ8位のこのハンジングループというのがナッツリターン事件の大韓航空を所有している財閥なんですね。で、この10大財閥の売上高をですね、韓国経済全体で比較してみると韓国の経済事情がわかるんですが、こちら、はい、すごいな。この10大財閥の売上高が韓国経済の 76.5% に相当すると韓国のメディアで報じられたんです。圧倒的でしょ。じゃあ10大財閥に一体どれくらいの人が働いているかと言いますと、こちら、これだけです。これ全部で2507万人の労働者のうちたった 3.6% の人が10大財閥で働いている。 3.6% の人が売上高の 76% を稼いでいる。となると財閥とそれ以外の庶民との格差がものすごいってことが分かるでしょう。だからチャンスがないっていう。じゃあみんなにしてもそう財閥の企業で働くっていうことがものすごい大変だった。はい、そうですよね。そしてこの国民がこう財閥との間に感じている格差が一体どれくらいなのかというのをですね、じゃあ所得で比較してみましょうか。まずは韓国の平均年収、こうなってます。およそ340万円。ちなみに日本の平均年収は414万円なんですね。だからまあ日本よりはちょっと低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では韓国の財閥で働いている人とはどれぐらい年収が違うのでしょうか。最も高かった財閥 SK グループの SK テレコムと比べてみましょう。こちら1165万円、その差825万円。だから財閥一族になれなくてもこの会社に就職すればこれだけの生活が保障されるって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なぜここまで財閥が大きくなったんでしょうか。これね、戦後の韓国っていうのはこう日本からの経済協力金を使って経済成長を遂げましたよね。それを支えたのが実は財閥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もちろん戦前の韓国にはこんな財閥というのはなかったんですが、戦後韓国経済が成長してくるとですね、とりわけ軍事独裁政権があるわけでしょ。そうすると軍事独裁政権に取り入ってそこの政治家と密接な関係を築けば、その政治家からいろんな仕事を回してもらえるわけですよ。それによってその政治家と密接な関係を築いた一族が大きく成長していった。これによって次々に新興財閥が生まれていったということ。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정 개혁만으로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목표보다 무려 8조 5천억이나 세금이 덜 거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엉뚱하게 담배값과 주민세 등 서민들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조부모가 교육비 명목으로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참으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현황입니다. 삼성이 232조, 현대차가 113조, SK가 70조, 이른바 10대 재벌이 61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이 사내유보금, 여기 노동자들이 기여한 건 없습니까? 노동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내유보금을 모아놨더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깎겠다, 해고를 쉽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재벌 편향적인 우리 기재부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내 유보금 710조 원 어떻게 쌓였나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가 채무 150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 100조 냈습니다. 250조 재정적자, 나라 살림 거덜내면서, 그런데도 재벌을 계속 지원합니다. 재벌 세금 깎아주죠. 부자 감세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원하죠. 결국은 빚내서 재벌 대기업 지원해준 거, 국민들의 피땀이 들어간 게 저 710조 아닙니까? 거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합니다. 그 710조에 부자 감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세금 깎아줬으니까 그게 이익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과세 감면에 해준 거, 그게 710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부총리가 지금 뭐 부자는 그 개인이고요. 저기는 재벌 감세 해준 거 아닙니까? 법인세 지금 성역으로 만든. 법인이 무슨 부자입니까? 아니, 부자 감세, 우리 부자와 재벌 감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재벌 감세에 들어갑니까? 대기업 감세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재벌 감세 해준 거는 그럼 710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간 건 인정하십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거나 그 사내 유보금의 결과치로 하는 거고요. 회계상의 개념이고, 저기는 유상증자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아니, 지금 이익 나서 거의 이익이 지금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고 비과세 감면해주니까 난 거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냥 그 사내 유보금 710조 쌓는 동안 서민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 주세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투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편의점 내에서 돈 엄청나게 벌었죠. 그게 710조 원에 들어갔죠. 동네 슈퍼는 그때마다 하나씩 감소했죠. 재벌 대기업이 한식 뷔페 전쟁했잖아요. 골목상권 직격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음식점 다 망했죠. 음식점의 피땀이 저 710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대형마트, SSM 매출 증가할 때 전통시장 다 줄었잖아요. 그게 바로 서민의 눈물이 저 710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 주세요. 청년 실업률, 만약에 지금 저렇게 9.3%, 실질적으로는 저 통계도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2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죠. 넘어가 주세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지금 몇 년째 계속 5조 원 이상씩 비과세 감면 받습니다. 그거 재벌 세금 안 깎아주고 만약에 청년에게 투자했다면 그럼 얼마의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16만 7천 명이 매년 가능한 겁니다. 바로 저 710조에는 우리 청년들의 눈물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의 눈물을 청년들에게 빼앗아서 재벌들에게 돈을 준 겁니다. 그게 710조예요. 네.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2천억 원을 배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는 그것은 빚내서 서민들 퍼주는 거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돈을 아껴 쓰면서 재벌들에게 막대한 돈을 퍼준 결과 재벌들이 엄청난 특혜를 입었고 엄청난 이익을 냈고 그것이 710조로 쌓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그렇게 재벌들을 도와줘야 낙수효과가 되어서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고용이 늘고 청년 일자리가 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 되고 소득이 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한다고 얘기했는데 표를 얻고 나서는 지금 싹 안면을 바꾸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그걸 하겠다는 거죠. 710조가 1000조가 되고 10,000조가 될 때까지 온 국민은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어서 정말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직도 재벌들한테만 계속 모아주겠다. 그렇게 모아주면 일자리가 생긴다. 재벌을 모아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투자 안 하니까 또 뭐 투자를 한다고 또 혜택을 준다. 재벌들이 원하니까 노동자 쉽게 해고해주겠다. 지금 부채 보세요.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 가계부채 100조 늘어나고 기업부채 200조 늘어나고 공공부문 100조 늘어나고 나라 거덜 낸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가. 이게 무슨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까? 나라 이미 거덜 났잖아요. 이 부채 공화국 아닙니까? 이 부채가 저렇게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거꾸로 가고 있다. 뭐 2%밖에 안 되고 심지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나온다. 이건 기획재정부 잘못이지 이게 어떻게 노동자의 잘못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재벌입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재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는 끊임없이 재벌한테 잘 보이려고 재벌 편향적인 정책 그것만 취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벌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노동시장 더 유연하게 해달라.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경제의 위기는 엉뚱한 데 있는데 재벌들이 요구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지금 노동자들, 가뜩이나 힘든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딱 보세요. 지금 이미 97년도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의 자산이 저렇게 늘어났다가 외환위기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12년도에 이미 그 수준이 넘어가고 있어요. 양극화 훨씬 더 심해졌잖아요. 위기는 이미 눈앞에 와 있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